왜 그래 오래간만에 오셨어? 그랬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세 분 보이시네? 음. 어머니도 오래간만에 오셨네? 어머니 뇌를 아시는 분이네? 삐질 거야?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컨디션들이 좋습니까? 기분 어때요? 오늘 아주 행복합니까? 어, 바로 행복하단 말이 안 나오네. 연일 요즘 우리가 보면은 참, 이 코로나 때문에도 참 걱정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같이 걱정하는 나라가 있죠. 그죠?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지금 거의 21일째 지금 전쟁을 했는데, 야, 이거 정말 무지막지하게 짝이 없는 그 전쟁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군사 대국 2위예요. 2위와 이 군사력이 22위와 지금 전쟁을 붙은 거야. 그럼 우리는 이게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0일이 넘어가지고 계속 공방을 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아주 큰 피해를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전쟁이 러시아 승리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러시아가 지금 당혹해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다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제 초음속 미사일, 이건 아무도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까지 지금 2발을 쏘아오고, 지금 이제 소형 핵폭탄까지 끄집어내고, 지금 이제 생화학 무기까지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이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오셨고, 또 여러분들은 또 사업적인 어떤 내용을 들으러 오셔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뭔가 또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앉아 있는 폭탄들이 그냥 터지고 자기 가족들이 그냥 가루가 되어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러시아 군인이 지금 거의 16,000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거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제 서민들이 이제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사망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거의 다 기반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건강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할까? 또 오늘 똥 뺄 걱정을 할까? 오늘 비즈니스를 해가 돈을 얼만큼 더 벌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 생각은 지금 오로지 뭐예요?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돈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다. 좀 오로지 지금 나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을 거라. 그 생각을 지금 한번 이래 해보면은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지금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제가 참 미안할 정도로 제가 참 죄송스러워요. 우리가 먼 나라에 있지만은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자 마음이나마 빨리 어떻게든 빨리 협상들이 잘 돼가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급한 것도 이제 처음에는 사람이 살아남기가 이제 급한 거예요. 우리가 생존이 급하고, 생존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등 따시고 이제 배부른 게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또 몸이 안 아프기를 원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좀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또 좋은 옷도 입고 싶고, 그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여행도 다니고 싶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이 점점 이게 이제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늘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제 살아오는 그 시기들이 그 과거에 빙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빙하 시대 때는 여행을 좀 다닐까? 취미생활 좀 할까? 몸을 좀 건강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 이 한 달에 뭐 한 끼 먹기도 힘든 시절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로지 생존의 문제라. 어떻게 안 죽고 살아남을까? 풀이라도 뜯어 먹어야 되고, 물이라도 마셔야 되고, 벌레라도 잡아 먹어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가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또 그랬어요. 오로지 먹는 거는 밭에서 나오는 것, 산에서 나오는 것, 바다에서 잡아먹는 것, 이거 외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제 여유로움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현실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금 못 먹어가지고 지금 생존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시대는 이제 다 넘어갔죠. 지금은 너무 많은 음식을 앞에 두고 이걸 어떻게든 한 끼라도 안 먹어볼 궁리를 하고 있는 시대잖아. 그죠? 오늘 저녁에 모임에 가면 도대체 그걸 내가 어떻게든 조금만 좀 안 먹고 오늘 그 자리를 좀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가 와가 있는 거예요. 야식을 안 먹고 오늘 저녁은 정말 넘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의 수준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너무 이제 물질적으로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사람의 세포가 원하는 양 이상의 어떠한 많은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포의 교란이 일어나가 있는 시대라고 봐야 돼요. 이 시대는. 우리가 지금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력이 워낙 좋아지고 지금 국가의 위신이 이제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이제 종주국으로서 어떤 국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어떤 이 문화가 전 세계인들을 어떻게 이로움을 줄 것인가 정말 단군 시대의 그 홍익 인간이라는 그 대의를 어떻게 우리는 펼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존의 어떤 문제보다는 많은 걸 더 어떻게 즐기고 더 많은 걸 누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이 지금 같이 이제 동반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거의 이제 국민 소득이 4만 불로 이제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4만 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4만 불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먹고 술 마시고 또 이제는 흥청망청 하다 보니까 이제 마약까지 손을 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이 세포의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대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경제 수준은 지금 많이 높아졌는데 병원의 숫자가 같이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어요. 약국의 숫자도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세상이 바뀌고 의학이 수준이 높아지고 약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환자가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병원은 더 최첨단으로 더 큰 병원들이 지어지고 있고 약국의 수가 안 줄고 약국의 수가 더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봐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지면은 제일 먼저 뒤따라야 되는 것이 병원의 숫자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는. 장수국으로 가면 갈수록 없는 것들이 있죠. 장수를 하는 나라에는 뭐가 없을까요? 병원과 약국이 거의 없죠. 그죠? 그게 거의 공통된 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장수를 하는 나라에는 오래 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이 없을까요? 병원이 없으니까는 장수를 할까요? 대답들을 못 하십니까? 건강하니까 병원이 없을까요? 병원이 없으니까는 건강할까요? 아, 그렇습니까? 참 애매한 그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존을 위해서는 병원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쾌유하고 이제 건강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과연 병원의 치료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좋은 건가? 아니면 치유라는 이 컨셉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좋은 건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힐링 센터가 지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해독 센터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응급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응급센터. 그죠? 이거는 병원의 치료. 팔, 다리 잘리고 지금 통증이 심하고 그죠? 막 창자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힐링하세요. 해독하세요. 이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치료. 그죠?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너무 아파. 진통제가 필요하겠죠. 내가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온몸이 지금 폐혈증이 왔어. 그러면은 항생제를 써야 되겠지. 그죠?
내가 몸에 혈압이 너무 높아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러면 혈압 강화제를 써야 되겠죠. 내가 당 수치가 너무 높아가 몸이 다 썩어 나가고 있어. 그러면 인슐린을 공급을 해야 되겠지. 그죠? 내가 감정에 기복이 심해가지고 마음 조절이 안 돼. 우울증이 와서 죽을 것 같아. 그럴 때는 호르몬 처방을 써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생존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 병원을 가야 되는 거야. 병원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병원이에요. 그죠? 급한 것을 우리가 통증을 제어하고 호르몬 밸런스를 잡아주고 우리가 어떤 모든 몸의 문제를 조절하고 완화하고 통제해주는 역할. 이것을 하는 것이 병원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럼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나? 급한 생존을 하고 나서는 뭘 해야 돼? 이제는 생존하고 나서부터는 등 따시고 배부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는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돼요. 이 치유라는 것은 뭡니까? 내 세포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떤 영향 없이 스스로 항상성을 유지해서 회복하는 것. 이걸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30조 개의 세포가 매일 재생해야 되고 매일 복원을 해야 되고 매일 면역을 향상해야 되고 매일 항상성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뼈가 부러졌다가도 붓고 살이 째졌다가도 아물고 그죠? 열이 병균에 감염됐다가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낼 수 있고 하는 이런 항상성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는 이 치료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계속 항암제를 맞고 계속 우리가 항생제를 맞고 계속 진통제를 맞고 계속 호르몬을 투여하면은 몸이 생존을 했지만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진 않겠죠. 그죠? 우리가 생존하고 아픈 것 좀 처리하고 급한 폐혈증에서 좀 벗어나고 혈압도 조절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압도 좀 낮추고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 그다음부터는 어떠한 항생제 없이도 우리는 면역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 염증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몸이 어떠한 진통제가 없었더라도 몸에 통증이 없어야 되고 그죠? 내 몸이 항상 혈압약을 먹지 않더라도 혈압이 항상 정상 수치를 유지를 해야 되고 항상 오줌을 싸도 오줌이 적당한 1.2% 정도의 염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것이 오줌이 달아져 가지고 당 수치가 브릭스가 높아져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매일 반복을 해줄 수 있는 걸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걸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우리는 오늘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난 한 1년 반 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 두 가지에 딱 써가지고 내가 어떨 때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될지 또 어떨 때는 내가 치유를 해야 될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시대에서 건강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가지고 막 깨지가 도저히 진통에 빠져가지고 어찌 할 수 없는데 나는 약을 먹으면 안 돼. 나는 자연 치유를 할 거야 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 응? 현대학에서 가장 좋은 건 진통제예요. 그럴 땐 즉시 진통제를 먹고 통증을 제어해야 돼. 그죠? 내가 이 살이 쭉 끝에 째져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집에 와가지고 바늘로 그냥 실로 꾸며가지고 났을 때까지 내가 된장 딱 바르고 내가 자연 치유할 거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야. 그럴 땐 병원 가가지고 빨리 그죠? 우리가 처리하고 수술해가 깨끗하게 우리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 상처 흉터도 없을 정도로 딱 해주잖아요. 그래 와서 병원에 치료받고 집에 와서 스스로 회복을 시키는 방법을 알면은 깨끗하게 회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 치료만 계속 받으러 간다면은 병원의 치료가 뭐 하는 거예요? 암 치료가 수술을 해서 그 자리를 떼내고 그 다음에 항암제를 넣어서 암을 한 곳에 모으고 그 다음에 방사능을 쬐가지고 암세포와 건강한 세포까지 같이 선멸을 시켜버리는 그런 치료 방법이지. 그 치료를 우리는 계속 치료만 받게 되면 암 환자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안 되는 게임이지. 그죠? 그래서 암 환자들도 급하게는 우리가 항암제나 우리가 수술요법이나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그 다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몸의 세포의 항상성을 살려가지고 내 몸이 암세포가 살지 못하는 몸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반드시 수행을 해줘야만이
회복을 하고 수명을 연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살아가야 자기 스스로 온전한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시킨 대로 할게요 하고 어느 날 수술실에서 사인 하나 탁 하고 들어가는 거야. 어떤 사인이에요? 내 죽어도 아무 할 말 없음? 뜻대로 하세요? 하고 사인 하나 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의사는 그냥 허가받은 막말로 허가받은 이제 이런 말이라고 이런 말까지 하잖아. 그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어느 날 남의 손에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죽어도 좋아요 하고 도장 하나 찍고 삶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숱하게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술실에 들어갈 때 선생님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리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서 팍 가가 수술을 다 해요. 비장 뜯어내고 소장 다 잘라가지고 연결해 놓고 자궁도 드러내고 이래가지고는 탁 이제 살려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수술실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수술 잘했습니다 하고 이제 놓는 거야. 그러면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해? 수술 잘했다니까. 이제 살았고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건강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따그덕 돌아가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겪고 있죠. 그죠? 왜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잘 됐습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수술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안 뒤졌다. 안 뒤지고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수술은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밤을 새우지도 못하고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결국 사망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 병원의 치료라는 것은 뭐예요? 생존을 시키지만 그 생존 자체가 건강하게 한다는 거하고 비례하지는 않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존과 건강이 비례한 건 아니다. 병원은 생존을 시키지만 건강하게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누가 꼭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병원이 필요하고 현대의학이 필요한 거예요. 생존은 빨리 가서 병원에서 빨리 우리가 수명을 연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계속 병원만 치다보고 있으면 답이 없다는 얘기야. 결국은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수술요법, 우리가 이 약물요법들은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몸을 통제, 억제, 완화시키는 이러한 역할은 하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내 몸이 내 스스로의 세포가 끝없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여러분이 지금 늦었지만 이거라도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걸 지금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삶을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어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라. 이겁니다. 몸은 가만히 있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세포는 시간이 갈수록 노화가 계속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이 노화 속에서 이 세포는 끝없이 이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호전 반응들, 명현 반응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질병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살아서 이제 우리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사실은 단 한 번도 안 아프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게 원래 우리 인간들이 태어난 어떤 몸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어떠한 잔잔한 질병 속에서 우리가 빠져가지고 한평생을 병원과 약을 신세를 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태어난 우리 인간의 몸은 한 번도 안 아프고 딱 한 생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이 세포의 건강한 기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이 치유하는 방법들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 오늘 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자, 오늘은요. 이제 매일매일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오늘은 주제를 내가 조금 안 정하고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몸 관리를 치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조금 가장 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아무 정리를 머릿속에 주제를 안 정하고 왔어요. 자,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한번
내가 몸이 여기가 좀 불편해서 이걸 좀 빨리 회복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쌤부터 한번. 몸이 어디 불편한 데 계세요? 네. 응? 아, 몸무게를 줄인다. 아주 행복한 불편함이죠. 자, 다음 분은요. 1번 체중 조절. 또 어떻게 하면 될까? 그죠? 방법 알면 너무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다른 분은요. 아, 선생님. 다리에 쥐가 달라요. 다리에 쥐가 내리고 수족 냉증이다. 이렇게. 자, 좋습니다. 또 다음 분. 귀가 안 들려. 어떻게 이명이야 그냥 완전히 간 거예요. 맛이 저 표현을 자꾸 저속하게 한다고 뭐라 하던데. 맛이 간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귀가 어떻게 중염이 온 거예요? 청력이 약하다. 네. 자, 정형? 어깨, 허리, 무릎, 발? 어깨, 허리, 무릎, 발 이거야? 그게 어때요? 염증이 온 거야? 허리, 어깨, 무릎, 염증. 또 다른 분은 종아리 어떻게 해요? 종아리가 어떻게 그래? 쥐가 내려? 당겨요? 같이 설명하면 되겠네. 또 다른 분은 끝? 나머지는 다 건강하신 거예요? 또 있어? 뭐 이빨 위하고 대장이 안 좋아. 위는 어떻게 염증? 궤양? 소화가 그냥 소화불량이에요? 폐쇄증. 대장은 상태가 어때요? 그냥 똥이 잘 안 나와? 설사가 자꾸 와요? 설사가 자꾸 와요? 아니요. 이 정도는 다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병들은 아니죠. 그죠? 그냥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주는 것들이지.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체중이 는다는 것은 왜 늘까요? 항상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항상 세상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체중이 불었다는 것은 원인이 반드시 있겠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어이구. 자, 체중이 무거워지는 원인들은 일단 많이 먹고 또 매출이 안 되고 또 안 움직이고 운동이 부족하고 또 그죠? 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병이라는 것은 이 선생님 말씀이 맞는 거야. 다 이미 다 알고 있어. 원인을 다 알고 있다니까. 근데 왜 우린 불편할까? 게을러 터졌다니까. 안 한다니까.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해도 실천을 안 하고 또 실천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실천을 하지 않으면 답은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야. 특히나 이 건강은요. 인색하고 게으른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 자기 몸한테 시간과 경제를 인색하고 또 자기 몸을 게으르게 계속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렇고 그다음에
체중이 실패하는 이유는 몸이 따뜻해요, 차가워요? 거의 내장의 온도가 찹죠. 내장이 차가운 사람들. 또 그다음에 몸 안에서 이 혈전, 어혈, 이 지방 그 몸에 노폐물의 양이 많은 사람들. 이거는 이제 배출이 안 됨으로써 몸 속에 노폐물 양이 많이 생깁니다. 노폐물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체중이 우리 쌤처럼 이 쌤은 골격이 큰 데다가 근육량이 많은 데다가 내장 지방이 약간 붙어 있으니까 체격이 이렇게 큰 사람이지만 여자분들 보면 뼈는 약한데 똥똥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몸이 차가우면서 노폐물 양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거기에다가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거기다가 더욱더 지방을 응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곧 여름이 오면 여름 휴가를 보내고 나면 휴가 보내고 9월 달쯤 되면 사람들이 휴가철을 딱 다녀오면 전부 다 배가 볼록볼록볼록 다 튀어나가 있죠. 그 왜 그래요? 그죠? 잘 먹고 여름은 더우니까 뜨거운 물 많이 먹어요? 차가운 물 많이 먹어요? 차가운 걸 계속 먹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죠? 계속 음료수, 팥빙수, 아이스크림, 뭐 시원한 뭐 냉커피, 또 맥주 시원한 거 이런 걸 먹는 거야. 화채 이런 걸 먹고 에어컨 밑에 앉아가지고 선풍기 틀어서 부채질하면서 한여름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너무 온도가 내장의 온도가 떨어지겠지. 그럼 내장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결국 우리 몸은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할까요? 내 내장에 지방을 붙여가지고 온도를 보존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비만이 꽉 차가지고 휴가 지나면 볼록볼록볼록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 가을에 또 다이어트 한다고 또 굶고 운동하고 될 난리를 또 피우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 모든 짐승들은 살이 쪄요, 살이 빠져요? 짐승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전부 다 지방을 축적을 하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되면 또한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또 찌는 거예요. 또 퉁퉁해져가지고 동면 끝내고 이제 나오면 이제 봄이 아닌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는 겨울 동안 퉁퉁해져가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또 다이어트를 하는 계절이 4월달, 5월달, 6월달 이제 다이어트의 아주 키포인트의 계절이죠. 그죠? 이때 이제 또 굶고 또 운동하고 한다고 이제 난리법석을 하고 또 여름 만나가지고 또 찌고 겨울 되가 또 찌고 이제 이걸 반복을 하는 게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이에요. 자, 그리고 대충 우리가 이제 이 체중이 찌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호르몬의 문제까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포로 수용소에 가면 비만 환자가 있어요, 없어요? 포로 수용소에 가면 비만 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적게 먹고 중노동을 하지, 많은 움직임을 하지. 자,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영양 과다 상태로 넘어가지가 않아. 계속 열량을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수용소에 가면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비만도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 그렇습니다. 거기는 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왜? 매일 남아있는 열량을 다 태워버리니까 우리 몸이 생존하기 바쁘기 때문에 군더더기를 이렇게 붙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뭐처럼 해야 돼요? 포로 수용소에 가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생활을 해야 돼. 응? 그래서 매일 조금 열량을 좀 줄이고 매일 에너지를 많이 태울 수 있는 습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죠? 주변 눈만 뜨면 맛있는 게 많고 저녁만 되면 그 맛있는 소주 생각이 땡기고, 그죠? 고기가 지글지글거리고. 그리고 운동을 해라면 젊을 때는 막 혈기가 왕성해가면 땀을 안 흘리면 미칠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땀을 흘리면 미칠 것 같지. 운동을 하면 미치가지고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많이 먹고 에너지를 배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몸속에서 뭐가 많이 남아요? 우리 몸속에 노폐물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노폐물들이 쌓여가면 우리 몸은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몸속에서 노폐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얘가 의혈을 만들고 얘들이 혈전을 만들어 가지고 혈관을 다 막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백혈구가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떤 장치가 있냐? 노폐물을 나쁜 짓을 못하게끔 누가 감아요?
지방이 와서 감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몸에 아주 재밌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뭐가 는다는 거예요? 노폐물이 양이 늘면 지방량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운동도 안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체지방을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배출을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들어오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어디로 배출해요? 선생님, 어디로 배출을 할까요? 그렇죠. 땀과 대변과 소변과 호흡과 뭐 이러한 어떤 라인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양보다 더 많은 배출을 시켜버리면 우리 몸 밸런스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라인이 어디냐면은 이 똥구멍 라인이, 이 똥구멍으로 대장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는 것. 이것을 강하게 해버리면은 실제로 비만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됐습니다. 우리 쌤처럼 이렇게 우리 쌤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상 골격이 크고 이 아랫배 냉증이 와가 있으면서 상기대가 있는 그런 형태의 몸이에요. 지금 이 외형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이미 대장이 차가워졌다고 봐야 돼. 장이 온도가 차가워져가 있기 때문에 굵은 변보다는 무른 변을 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배출량이 줄고 열은 위로 치켜 올라가 있다고. 이 부분만 해결을 딱 해준다면은 쌤의 어떤 몸의 어떤 그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배출을 하고 굳어가 있는 이 횡격막을 풀어가지고 열을 밑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요게 이제 쌤한테는 이제 이 치유 방법의 처방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복부를 풀고 복부의 근육을 풀고 횡격막을 유연하게 해서 상기되어 있는 열을 뽑아내고 똥구멍으로 똥을 버거지로 사내는 것. 딱 요거를 선생님이 한 달만 딱 하셔도 체지방이 최소한 이렇게 가벼워졌어 할 정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는 뭐 내가 한 30kg 뺐으면 좋겠어요. 뭐 40kg를 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먹는 거를 절제를 해야 돼요.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배출량을 높이고 그다음에 꾸준한 지속적인 근육을 우리가 열량을 태울 수 있는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몸속의 온도, 장의 온도를 올려주는 작업. 이것을 이제 도와주게 되면은 비만은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윤혜정 쌤은 지금 최종 오식 다 끝났나요 이제? 윤혜정 쌤님. 아직까지 하고 안혜정 죄송합니다. 안혜정 쌤님. 이제 끝났어? (8kg) 빠졌어? 그 몸에서 8kg 빠질 게 있었어요? 그래요? 아니 저분은 키가 크가 그렇게 살이 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8kg를 뺐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디톡스를 하면서 이 효소를 먹으면서 디톡스를 하게 되면 근육이나 수분이나 골경량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80% 이상의 체지방이 빠져요. 그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이제 이 효소 다이어트의 이제 아주 장점이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저분은 의지가 대단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게으르고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안혜정 쌤 같은 경우는 안혜정 쌤 같은 경우는 되게 자기 자신의 관리에 철두철미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결과를 얻는데 지금 체지방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람의 관상이 바뀌었잖아요. 아주 기운이 제가 처음 볼 때하고는 완전히 틀려져가 있거든요. 아주 맑고 아주 긍정적인 어떤 톤으로 바뀌었어요. 처음 만날 때는 성질이 엄청 더럽게 보이더라고. 까칠하게 보이고 그런데 지금은 되게 유해졌어. 굉장히 유해졌어 성격이. 요즘 신랑이 자꾸 예쁘게 보이죠? 그래도 안 예쁘게 안 보여? 상관없어. 자,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좀 우리가 히트메이커스에서 체중을 조절하려면은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먹는 거를 뭘로 바꿔주면 되지? 일단은요, 많이 먹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뭐만 잘하면? 배설만 잘하면 많이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많이 먹는데 나이가 들면서 장에 연동 운동이 떨어지면서 이게 안 나와. 그리고 운동도 안 해. 그리고 스트레스는 자꾸 받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출만 잘 되면은 우리 몸은 너무너무 건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몸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구멍이 있으면 이게 장이 쭉 이렇게 있죠. 똥구멍이 있어요. 우리 몸은 딱 한 개야. 어떻게 해요? 들어오죠. 입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똥구멍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 딱 요거에 요것만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잘 맞으면 우리 몸은 한 개도 안 아프도록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입으로는 뭐가 들어와요? 탄수화물이 들어오고 또 단백질이 들어오고 지방이 제일 많이 들어오죠. 그 외에 식이섬유나 또 미네랄, 비타민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입에서는 뭘 소화를 해요?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또 이제 우리의 위에서는 단백질을 소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 소장이 있어요. 소장에서는 뭘 소화해요? 지방을 소화하죠. 그죠? 지방을 소화하고 단백질을 소화하죠. 우리 몸은 이렇게 소화 효소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소화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입에서 제대로 씹지를 않고 저작 운동을 안 하고 대충 씹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나오지 않으면서 탄수화물이 분해가 안 된 상태로 위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 속에 뜨끈뜨끈한 이 30, 40도 가까운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패 가스가 일어나요. 부패하기 시작. 가스가 일어나요. 이때 우리 몸에 독소가 처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이 바로 몸속으로 빠져나가 버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몸에 누가 붙어가 있냐면 췌장이 붙어가 있어요. 췌장. 이 췌장이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한 번 더 분해를 시켜서 소화를 시켜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췌장이 안 좋은 사람들, 당뇨가 오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대충 씹는 사람들이야. 당뇨병 환자들은 잘 씹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봐요. 당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잘 안 씹어 먹어요. 탄수화물을 분해를 시키지 않으니까 이 소장에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췌장에서. 자, 여러분들 급성췌장염, 뭐 췌장암 이래 온 사람들이 보면은 말수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특히 소주를 하루에 막 2병, 3병을 매일 먹는 사람, 10년, 20년, 30년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췌장암으로 가요. 반드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주는 뭘로 만들어요? 소주는 뭘로 만들어요? 탄수화물로 만들죠. 그죠? 쌀이나 우리가 고구마나 옥수수나 이제 이런 걸로 만들죠. 전부 다 탄수화물로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소주를 마실 때 건강한 소주를 마시는 법이 어떤 거예요? 자, 한 잔 쫙 건배하고 어떻게 해야 돼? 소주를 저작 운동을 한 10분 해야 돼. 그지? 소주를 넣고 막 100번, 200번을 씹어가지고 삼켜야 췌장에 무리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치면. 쌤 소주 그래 드십니까? 그래 안 하죠. 그죠? 목구멍 딱 열어가 그냥 털어 넣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을 입에서부터 전혀 소화 안 된 탄수화물 그냥 덩어리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애들을 소장으로 바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췌장에서 엄청난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하다 보면 그걸 10년, 20년 하다 보면 췌장이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술을 말술 드는 사람들이 췌장이 망가지는 이유가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기는요 사실은요 안 삼켜도 돼요. 고기는 그냥 소주 마시듯이 꿀떡 삼키면 돼요. 왜요? 위에서 이걸 다 분해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 안 해도 되는 고기는 입에서 이 육즙바 향이 너무 좋아. 이 마블링바 하고 막 꼭꼭꼭 씹어 먹죠. 고기는 그래 안 씹어도 된다니까. 뭘 오래 씹어야 돼요? 탄수화물을 오래 씹어야 돼. 잡곡 현미라든지 보리밥, 쌀밥, 야채 이런 걸 입에서 오래오래 씹어야만이 우리 몸에 데미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위에서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 돼. 위산이 충분히 나와가지고 이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를 시켜줘야 돼요. 탄수화물을 입에서 완전히 연소를 시켜가지고 넣어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췌장에서
또 우리가 이 췌장과 또 우리 소장과 십이장에서 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넣어가지고 이 지방들을 재분해를 하도록 시스템을 딱 갖추는 것만 잘 된다면은 우리 몸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단 데미지가 덜 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위에서 우리가 위산이 소화를 시키고 또 췌장에서 소화를 시키고 비장에서 또 소화 효소를 내고 또 우리가 간에서 담즙을 분비를 시켜가지고 이 십이장에서 십이장은 간과 쓸개와 또 췌장과 비장과 위장과 이게 또 소장과 연결된 육거리를 했죠. 육거리. 6가지의 이 로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소화 효소가 다 나와요. 담즙산이라든지, 그죠? 또 우리가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위를 통과한 음식을 마무리를 소화를 해주는 것이 십이지장이에요. 그래서 이 십이장은 암이 안 생기죠. 십이장 암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십이장의 암이 왜 안 생길까요? 혹시 십이장에 암이 안 생긴 이유를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심장암이 없죠. 심장에 암이 왜 안 생겨요? 뜨거웠어? 뭐 때문에 뜨거워요? 심장은 소금이 피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엄청 소금량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많은 곳은 온도가 올라가죠. 설탕이 많은 곳은 온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심장은 소금이 꽉 차가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온도를 분산하기 위해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많이 모이죠. 그래서 심장에는 뭐가 많아요? 소금이 많고, 그 다음에 열이 많고, 그 다음에 산소가 많은 거예요. 이곳은 암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암이 안 사는 곳이 딱 이런 환경이야. 그래서 우리 몸이 암이 생겼다는 것은 내 몸이 어떤 상태예요? 소금 없고 차갑고 산소 혈액이 탁해가지고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런 상태는 암세포가 너무 살기 좋아한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몸속에도 암세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우리 몸은 지금 따뜻하죠. 우리 몸은 산소가 충분하죠. 우리는 피가 굉장히 0.9%딱 유지를 할 정도로 우리는 염도를 섭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암이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제어가 가능한데 내 염도가 0.7, 0.6, 심지어 0.2까지 떨어진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 혈액의 농도가. 자, 이렇게 소금량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건 암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도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족 냉증에 온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소금 부족이라고 일단 봐야 돼요. 내 몸에 찌가 내리고 수족이 냉증한 사람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뭐 부족? 소금 부족이라고 일단 봐요. 소금 부족.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혈액순환제를 뭐가 좋느냐고 이걸 지금 찾기 시작합니다. 몸에 소금기가 없으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몸에 소금이 없으면 피를 들고 이동을 못해요.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혈관에 혈전들이 쌓여가지고 미세한 혈관이 막혀가지고 손끝으로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공급이 돼야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먹고 태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은 열이 나는 거거든. 그 몸이 찼다는 것은 산소가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왜 못 들어가요? 혈관이 막혔단 말이야. 미세한 혈관이 막혔단 말이야. 혈관이 막히니까 이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혈관이 왜 막혔을까요? 혈전 때문에 막혔지. 이 혈전이 왜 생길까요? 이 혈전이 왜 생길까요? 우리 몸에 밥을 먹고 우리가 제대로 된 소화를 연소를 못 시키면 결국 이 찌꺼기들이 어디에 꽉 차가 있는 거예요? 결국 대장에 꽉 차버리는 거야. 이게 대장에 꽉 차버리는 거야. 대장 속에서 이 음식이 꽉 차가지고 있으면서 대장에서 부패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 대장에서는 음식을 단백질이나 또 우리가 화학적인 성분들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어요. 분해 미생물이 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올리고당이나 또 식이섬유나 효소나
포스트바이오틱스나 이러한 것들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거든요. 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대장의 환경이 결정되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냐, 라면을 많이 먹는 사람이냐, 햄버거를 많이 먹는 사람에 따라서 장에 미생물이 쥐가 좋아하는 미생물이 들어오는 만큼 자라는 거야,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나 효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런 걸 먹다 보면 장에 좋은 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장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식생활에 따라서 장 속에 어떤 미생물이 자라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유해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유해균. 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은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유익균이라고 하는데 남들이 그래 부르니까 저도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균들이에요. 이름을 조금 잘못 붙였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런데 우리 몸속에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 먹고 또 닭고기를 먹고 그죠? 우리가 양고기 먹고 또 피자 먹고 또 치즈를 엄청 먹고 이런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몸 안에서 그것을 2차 분해하기 위해서 이 유해균들이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음식물을 다 깔아먹고 분해를 해가지고 얘들이 똥을 싸요. 미생물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먹고 뭘 해요? 똥을 산다니까. 이 똥이 뭐가 나오냐면 암모니아 가스가 나와요. 이게 메탄 가스가 나와요. 이게 황화수소 가스가 나와요. 이게 아민 가스가 나오고 또 이게 스카톨 가스가 나오고 이런 페놀 계열의 가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 똥 냄새는 지독하죠. 썩은 내가 난다고 해요. 썩은 내가.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가더라도 앞 사람이 똥 사고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러죠. 뭐 정말 그것만큼 싫은 게 없잖아. 너무너무 더럽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히트메이커스 식구들이 똥을 사고 나와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 냄새 안 나지? 아무 냄새 안 나지? 그냥 향긋하게 그냥 똥을 연달아 볼 수 있죠. 우리 히트메이커스 사람들의 장 속에는 누가 많이 있을까요? 얘가 많단 말이야. 얘가. 그죠? 얘가 많잖아. 우리가 별똥별을 먹는 사람들의 똥 냄새가 나야 안 나요? 별똥별을 먹으면 똥 냄새가 안 나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면은 별똥별 속에는 올리고당, 식이섬유, 효소, 포스트바이오틱스, 또 특수한 프리바이오틱스가 꽉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내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을 해줌으로써 별똥별이 제일 하는 역할 중에 한 개가 장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하는 걸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똥별 먹는 사람들은 자기가 빵구를 끼도 그냥 헛빵구가 나오지 냄새나는 빵구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요. 유해균들은 이런 거를 먹고 똥을 싸서 이러한 발암 물질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물질들이 어디로 가냐면 대장에서 간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여기서 똥으로 이 가스가 빵구를 끼고 똥을 싸고 붕붕 빠져나갈 게 없으면 다행인데 이게 안 나가는 거야. 하루, 이틀, 3일 변을 안 보고 있으면 이 가스가 이게 꽉 차가 있는 거예요. 이 가스가 차가 있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전부 다 유입이 되는 거예요. 간에서 이 암모니아 가스를 다 흡수를 해가지고 간에서 이거를 해독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해독이라는 거예요.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가스들을, 유해 독소들을 해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런 시스템이 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주일 똥을 안 사도 살 수 있고 보름을 똥을 안 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간경화 환자들이, 그죠? 간암 환자들이 간성 혼수가 일어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죠. 간성 혼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간에서 뭘 못했어? 이런 독소, 암모니아 독소를 해독을 못해서 이게 뇌를 쳐가 뇌사 상태로 빠지는 걸 간성 혼수라고 하는 거야. 환자들이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암모니아 가스가 뇌를 쳐버리는 거야. 이 간이 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지방간이 왔어, 간경화가 왔어, 간암이 왔어. 이 사람은 간을 쳐다볼 게 아니라 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장에서 끊임없이 생활이 잘못돼가지고 독소가 매일 10년, 20년 간으로 다 치켜 올라오니까 간이 이걸 해독을 하다 안 되니 간이 다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이 멈춘 상태를 우리는 간경화다, 간암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지방간, 이 지방간은
무서운 질병이죠. 그죠? 지방간 다음에 뭐가 와요? 간염이 오죠. 간염이 온 다음에 필이 간경화로 넘어가죠. 그 다음 뭐가 가요? 암으로 필이 가는 거예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방간이 왔다는 것은 결국 뭐가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간암이 걸릴 준비가 다 끝난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방간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해보고 나니까 지방간이 좀 있어요. 집에 가서 뭐 음식 조절하고 좀 푹 쉬세요. 그리고 좀 이따가 오세요. 언제 오라고? 요거 생기면 오란 얘기지. 그래가 간염 생겼네요. 좀 약 처방합시다. A형이에요. C형이에요. 뭐 처방 약 먹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또 오세요. 언제 오라고? 요거 되면 오란 얘기지. 많이 굳었네요. 아유 조시가 안 좋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뭐 수술할 단계는 아니에요. 좀 쉬었다가 다시 오세요. 언제 오라고? 이때 되면 오라고. 그래 오면 이제 당신은 간암이에요. 몇 기예요? 몇 센치니까 당신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요. 당신은 약물 처리해야 되고요. 방사능 몇 번 받으세요. 이러는 거야. 네, 선생님. 도장 딱 찍고 들어가는 거야. 수술을 해라. 이거라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해진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가기 전에 뭘 해야 돼? 장 속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차단시켜버려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가스들이 우리가 간으로 올라가서 간에서는 이 가스가 차면은 해독을 하다가 이 남는 이 독소들을 어디로 보내요? 그 다음에 콩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서 남는 요소나 또 요산들, 그죠? 수산, 인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걸러서 오줌으로 배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이런 찌꺼기가 쌓이고 하니까 사구체가 다 막혀버려요. 콩팥에 있는 사구체 이 걸름망이 다 필터가 막혀버리니까 이게 독소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피를 타고 다시 역류를 또 하는 거예요. 콩팥에서 역류를 해가지고 이게 어깨 가서 붙으면 어깨병이 되는 거고, 그죠? 이 독소가 자궁으로 가서 붙으면 자궁에 병이 오는 거야. 병의 순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은 먹고 소화를 시키고 또 우리가 소화된 나머지 찌꺼기들이 대장으로 내려가서 대장에서 다시 한번 2차 소화를 시키는 2차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1차, 위에서 2차, 12장에서 3차, 소장에서 4차 소화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에서 5차 분해를 하는 거예요. 5차 분해. 이게 우리 몸은 전부 다 이렇게 되거든요. 들어와서 똥구멍으로 나갈 때까지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 연소란 게 일어나요. 완전 연소. 완벽하게 연소가 잘 됐다, 소화가 잘 됐다 하면 우리 몸은 아플 수가 없어. 근데 침이 부족해요. 또 위산이 부족해요. 췌장접이 부족해요. 담접이 부족해요. 비장접이 부족해요. 그죠? 그다음 소장의 연동운동이 잘 안 일어나요. 소장에 좋은 미생물들이 없어요. 대장에서 너무 많은 유해균들이 살아요. 자, 이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독소가 누적이 되니까 우리 몸속에서 독소가 많이 피를 따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소를 나쁜 짓을 못하게끔 누가 와서 붙어요? 지방이 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고지혈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누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 몸에 독소 양이 많다는 거예요. 이 고지혈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어가지고 지방을 자꾸 분해가 없애면 되나? 뭘 빼야 돼요? 몸에 노폐물을 빼야 돼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뽑아버리면 지방이 감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럼 지도 분해돼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지혈은 우리가 치료하기가, 우리 히트 메이커스에 있는 분들이 치료하기가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익균이 하는 역할이 또 있어요. 유익균은 이런 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나 효소나 뭐 이런 것들을 먹고는 얘들도 똥을 사요. 유익균의 똥은 어떤 똥을 살까요? 황금똥을 사. 이 미생물들이 사는 똥을 우리는 이 똥들이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는 거야. 얘들을 손 똥들을 우리는 이걸 전부 다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이 우리 몸속에서 사람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는 거. 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장이 탁
굳어가지고 토끼똥을 산다든지 변비가 생기가 똥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산다든지 설사를 계속 본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쫙 가라앉아가 있어요. 찝찝하게 이런 부둥한 상태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똥을 굵게 사고 이만큼 아나콘다 같은 그런 똥을 사는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죠? 아주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니 똥 굵다 하지. 아이고 니 똥 굵다. 우리가 잘난 사람들, 자신감 있고 막 앞장서고 뭘 나서서 오지랖 넓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 니 똥 굵다 하지. 응? 이 똥이 굵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야. 힘이 넘치는 거야. 근데 똥이 짧게똥 놓는 사람들은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니 똥 굵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똥 굵다. 이렇게 표현해. 내 똥 굵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에너지가 이제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우리 몸 사는 역할이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들이 뭘 하냐면 몸속에서 피를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이건 지금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한 논문의 어떤 결과들이죠. 이 유익균의 똥들이 우리 몸속에서 뭘 해줘요? 비타민을 합성을 시키죠. 영양소를 우리가 합성을 시킵니다. 얘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열을 높여줍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열을 높여줍니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유익균의 똥들이 결국 뭘 하냐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의 바란스를 잡아줍니다. 자율신경계의 바란스를 잡아줍니다. 이 유익균의 똥들이 우리 몸에 특수 항암제를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 천연 항암제를 만들어내요. 또 이 유익균의 똥들이 결국 뭘 하냐면은 우리 몸의 모든 해독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유익균이 우리 몸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호르몬을 만드는 어떤 호르몬? 세라토닌 호르몬의 몇 프로가 나와요? 세라토닌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인가 아시죠? 우리 인간을 한 방울 마셔도 너무너무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 이게 95%가 장에서 나옵니다. 얘를 녹게끔 하는 게 유익균의 똥이란 말이에요. 숱하게. 그래서 우리 몸을 육체적으로 건강하게끔 해주는 핵심적인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오미크론 시대에 제일 우리가 필요한 게 면역이죠. 면역세포의 80%, 85%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소장에서 만들어져. 소장의 파이어 세포판이라는 곳에서 우리 면역세포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성하게끔 하는 정보를 주는 것이 바로 유익균이 하는 역할이에요. 면역을 강하게 해주는 게 바로 유익균이 하는 역할이에요. 야, 이 정도 되면 이 장은 우리 몸의 핵심적인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건강으로 가는 길에 뭐가 좋더냐, 어떤 건강식품이 좋더냐, 어떤 치료가 좋더냐, 누가 치료를 잘하더냐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당신의 장 속에 유익균의 개체수가 얼만큼 많이 있느냐 이걸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자꾸 진단을 해가 MRI 보고 CT도 한 번씩 보고 종합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똥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어디다가? 요즘 똥은행이 있고 똥연구소가 있죠. 그죠? 미생물 연구소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똥을 찍어서 보내야 돼요. 보내가 내 똥 속에 누가 많으냐? 얘가 많으냐? 얘가 많으냐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가야 될 제일 필요한 건강검진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의사들이 야 이때까지 병원에서 생존을 시켰지만 건강해지지 않고 병의 뿌리가 안 뽑히더라. 왜 그러느냐? 결국 답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 장에서 이러한 좋은 균들이 안 나옴으로써 사람이 항상성이 지금 잘 생기지 않구나.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들은 기능의학이라는 곳에서는 아, 장에 좋은 균들을 많이 늘려보자. 그리고 이 균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 균으로 가지고 치료를 하자. 이제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미셀 오바마 여사가 퇴직을 하면서 세웠던 그 엄청난 재단이 지금 뭐냐면 미생물연구소예요. 대장 미생물연구소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가 지금 우리 인간들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가 이 장 속에 미생물을 응용하는 시대다. 우리가 지금 웬간한 종자 씨앗들은 다 돈 주고 사가오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런 미생물이 여러 수만 종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연구해가 전부 다 특허 등록 다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미생물을 가지고 약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 때는 로열티를 다 주고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좋은 균이 있는 이런 좋은 똥을 사는 사람을 그 사람 똥을 돈을 주고 사들이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똥은행이 한 군데 있죠. 똥은행. 우리나라에 똥은행이 한 군데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똥들을 좋은 성분이 있는 똥들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똥은 돈이다 했죠. 그죠? 진짜 돈이 된 시대가 왔어요. 똥이. 그래서 그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이 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똥을 살까요? 똥을 사기 위해서 먹을까요? 이 알바팀들이 있습니다. 알바팀이 있어가지고 매일 똥을 사가지고 포장해가 보내줍니다. 은행으로. 그럼 그 은행에서 이걸 원심 분리를 해가지고 미생물을 추출해가지고 환자들 킥장애, 파킨슨병에다가 면역이 이루어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 똥구멍에다가 이제 이 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쭉쭉쭉쭉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현대 이제 앞으로 치유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알바팀들은 하루 종일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좋은 걸 먹어야 된다. 어떤 거? 어디에 좋은 거? 혓바닥에 좋아하는 걸 먹을까요? 누가 좋아하는 거?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똥을 버거지로 사면 이게 뭐예요? 이 똥이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알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똥 사가겠습니까? 똥은행에서. 아니 이런 썩은 이런 냄새 나는 걸 왜 갖고 오는 거야? 다 퇴짜 맞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오늘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아침에 똥 사고 온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내일 어떤 똥을 사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러한 똥을 사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먹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적이냐 지적이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아주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우아하게 화장을 잘하고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입고 여러분이 어떤 훌륭한 학교를 오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아무리 학력이 높고 아무리 자식들이 잘 돼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적이지 못한 거예요. 앞으로 지적인 인류들은 누구예요? 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봐요. 우리가. 그죠? 오늘 내가 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똥을 잘 사기 위해서 오늘 뭔가를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돼?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먹어야 돼. 자, 유익균이 좋아하는 것은 유익균이 좋아하는 올리고당을 좋아해요. 이 올리고당이 어디에 제일 많아요? 우리 음식 속에 양파, 포도, 천년꿀, 그죠? 뭐 당근 속에 올리고당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처음 넣고 엄마가 초유를 뽑아내죠. 그 초유가 거의 90%가 뭐예요? 원료가. 그게 올리고당이거든. 올리고당. 말짝찬하잖아요. 그 올리고당을 아기 장 속에다가 확 넣어주니까 아기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엄청 좋은 균들이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 먹고 초유를 못 먹고 소새끼 젖을 딱 먹고 태어난 애들은 장내 유익균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먹고 큰 애들이 면역이 떨어진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리고당,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미라든지, 그죠? 곡물에 가공하지 않는 곡물의 껍질. 여기에 식이섬유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바다에 사는 해초류. 여기에 식이섬유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것을 많이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효소. 효소는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효소는 열을 가하지 않는 살아있는 음식. 그죠? 이런 데서 우리가 효소를 섭취할 수 있는 생과일, 생야채, 생곡물 이런 곳에서 우리가 효소를 섭취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효소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발효 음식이 됩니다. 발효 음식. 콩이나 간장이나 된장이나 전국장이나 식혜, 김치, 동김치 이런 데 엄청난 미생물들의 좋은 유산균들의 똥들이 가득 차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먹어주면 이 콩을 한번 먹음으로써 우리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이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번식을 빨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똥을 싼 사람들은 그 똥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죠? 그냥 구리구리하게 구수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막 일상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똥이 항상 썩어가 있단 말이에요. 맨날 가서 음료수 마시고 콜라, 사이다 마시고 피자하고 콜라 먹는 애들, 그죠? 과자 입에 달고 사는 애들, 아이스크림 달고 사는 애들, 초콜릿 먹는 애들, 라면 매일 삶아 먹는 애들, 이런 애들은 화장실 가서 똥을 싸면 지 새끼 똥을 못 맞는다니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냐. 그게 바로 그런 음식들은 누가 좋아해요? 유해균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똥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생활이 하면서 이러한 가스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얘들이 피부에 아토피가 나오고 알러지가 나오고 이게 위장병이 나오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어깨가 아프고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전부 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표를 간단하게 가지고 이제 오늘 했던 이 답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한 1년 반 동안 이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다, 그죠?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몸에 거의 독소는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가스의 형태로 우리 몸에. 러시아군들이 지금 안 되니까 뭘 해요? 아무리 쏴도 안 되니까 지금 생화학 가스를 지금 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스가 들어가 보면 다 전멸이야. 이거는 뭐 때리 부술 것도 없어. 그냥 다 전멸이야.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쏠까 말까 이제 지금 딱 망설이가 지금 미국이 이제 첩보를 다 받은 거예요. 다 준비를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팀들이 너 가스 막 쏘기만 쏴봐라. 우리도 참전할 거다. 폴란드, 헝가리, 영국, 독일 이 유럽 팀들이 이 팀들이 너 가스만 쏴봐라. 우리도 너 러시아 공격할 거야. 이래서 제 세계 3차 대전으로 지금 넘어가기 직전이 지금 현재 오늘까지 시점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와가 있어요. 자, 러시아가 지금 힘이 약해지니까 중국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요럴 때 러시아 땅 좀 빼들어 먹자 하고 이 아들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여기에 우리도 핵 무장하고 러시아 땅을 이제 치고 들어가자 하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똥 뺄 때가 아니야. 똥 뺄 때가 아니고 지금 생존을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면 돈 좀 많이 벌게 해줘서 하고 기도하지 말고 어쨌든 빨리 전쟁이 빨리 마무리돼 가지고 세상에서 전쟁이 없어지길 기도를 같이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위급하지만은 우리는 또 사과나무 하나를 또 심어야 되겠죠, 오늘.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생활이 항상 이런 똥을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항상 몸에 힘이 돌고 면역이 향상되고 항상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장에 유익균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고기를 사실 너무 많이 먹거든. 그리고 우유를 너무 많이 먹거든, 우리 현대인들이. 우유는 이 소고기가 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 한 컵은 소고기 한 덩어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유를 먹는 만큼 몸에서는 소고기 한 컵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성 단백질이 여러분 몸속에서 엄청난 유해균들이 서식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유 섭취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꾸 어린애들부터 해가지고 나이가 든 사람들을 자꾸 우유를 자꾸 먹게끔 하는데 우유를 먹는 순간 여러분들 몸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암모니아 가스가 엄청 나오게 돼 있어요. 암모니아 가스가 자꾸 나오면은 머리가 건망증이 자꾸 와요. 자꾸만 암모니아 가스가 뇌를 치버리면 건망증이 온다니까. 그 암모니아 가스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오면 그게 치매가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 치매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우유는 우리 이 모든 포유류가 젖을 딱 끊고 나서는 우유를 먹어야 안 먹어요. 사자가 엄마 젖 끊고 또 나이 한 10살 좀 살다가 엄마 젖 빠는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모든 포유류는 젖을 끊고 나서부터는 젖을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것은 젖을 끊고 나서 할매가 돼도 젖을 빨아먹고 있다니까. 응?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은 여러분들이 단백질이 좋다고 보지만 세포가 좋아하는 단백질은 따로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 동물성 단백질은 세포가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식물성 단백질을 발효시켜 놓은 게 뭐예요? 그게 우리 된장이고 청국장이고 간장이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단백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식탁에다가 된장, 청국장, 간장, 고추장 이거를 떨어뜨리지 말라니까. 이게 여러분이 진짜 세포가 좋아하는 단백질이에요. 우유 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장에서 이 음식을 잘못해가 장에서 가스가 꽉 차버린 거야. 이게 우리가 만성 변비가 온다든지 또는 설사병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빵구를 잘 못 견낸다든지 또는 토끼똥을 산다든지 계속 장이 냉해가지고 우리가 분출이 안 돼버리면은 이 가스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 몸은 똥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서 안에서 수분을 꽉꽉 당겨요. 당겨가 하루 해가 단단하게 똥을 만들어버리고 또 이틀 압축을 시키가 또 입을 압축하듯이 장에서 압축을 시켜 나가요. 똥을 꽉꽉꽉 압축해가 얘가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보름을 똥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장 속에 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을 똥을 못 사고 보름을 똥을 못 사도 놀라운 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몸에서 그래도 이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똥을 압축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압축을 수분을 쫙쫙쫙 빼고 압축을 시켜 장에다가 꽉 채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름 뭐 한 달까지도 똥 못 사고 역사적으로는 6개월 똥 못 산 사람들도 있어요. 6개월 똥 못 사가 죽은 사람을 해부를 해가지고 그 장을 알코올에 담가 놓은 것도 있어요. 그걸 박물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똥 박물관을 만들어 가서 돈 받고 그 창자를 그 똥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내가 사진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6개월까지 똥을 안 사고도 살았던 기억이 전적이 있다니까 사람이.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가스가 엄청난 유해균들이 발생하겠죠. 이 유해균들이 계속 가스를 뽑아낸다니까. 이 가스가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로? 이게 똥이 안 나가면서 여기서 독소가 차가지고 생기는 게 결국 뭐가 나와요? 치질이 나오는 거예요. 치질. 창자 끝에서 이 변통이 안 되고 이 창자 직장의 끝이 오염이 돼가지고 생겨 나오는 것이 치질이야. 치질은 어떻게 고치면 돼요? 수술하면 돼요? 치질 어떻게 하면 고치겠어요? 병원에서는 수술해가 잘라버리겠지. 근데 치질의 원인이 뭡니까? 이 소화기관 끝에 있는 직장 끝에 있는 노폐물들이 꽉 싸가 이게 썩어가지고 터져나오는 게 치질이란 말이야. 그럼 치질을 어떻게 고치면 돼요? 똥 사면 되잖아. 그지? 똥을 사가지고 장 속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면 치질은 무조건 없어지겠죠. 치질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고치는 거예요. 이걸 못 고치면 이게 치루로 진행이 돼가지고 항문을 뚫고 이 똥구멍을 뚫고 이렇게 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망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 속에 이런 현상이 되면 장에서 계속 변비가 오든지 쓸살을 하든지 물똥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사릿사릿한 것이 기분 나쁜 사릿사릿한 어떤 그런 증상이 오죠. 그죠? 그걸 우리는 신경성 대장염이라 해가지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하려지만 그것은 그렇게 치료해서는 안 되고 뭐가 없어가지고 신경성 대장염이 오는 거예요. 얘가 없으니까 그렇지. 얘가. 그죠? 유해균이 많고 유익균이 적으니까 신경성 대장염이 오는 거예요. 이 신경성 대장염은 이 장벽이 뻐끔뻐끔뻐끔 상처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나가지고 여기에 가스와 여기에 독소들이 데이니까는 자극을 받아가지고 움찔움찔 거리는 게 그게 신경성 대장염이에요. 그러면 얘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얘들을 늘려가지고 그 구멍을 다 막아야 돼. 그러면 설사가 딱 끊겨버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치료해요? 치질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죠? 장 메이커스를 복용을 해서
장 속에 있는 똥을 먼저 확 다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평상시에 뭘 넣어주면 됩니까? 별똥별을 복용을 하게 되면 변이 단단하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 오래 걸리지가 않죠. 별똥별을 먹으면. 앉는 순간 확 다 쏟아지죠. 그죠? 이건 2분 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 허리띠 풀고 앉는 순간 다 튀노죠. 확! 탁! 닦을 것도 없잖아. 그지? 휴지로 떼봐. 닦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별똥별 먹는 사람들은 휴지도 필요 없다. 그냥 탁! 탁! 입으면 된다. 반주를. 그 정도로 우리가 항문에 묻어 놓을 게 없을 정도로 이게 변이 깨끗하게 잘려버린다. 그래서 치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을 딱 해주면은 독소가 점점점 빠지면서 나오면서 항문이 밀려 놓지도 않으니까 치질 환자들이 너무 수월한 거야. 그러면서 치질 환자는 뭘 해준대? 화장실 갈 때마다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할 것. 샤워기를 거의 한 55도, 60도로 온도를 올려가 항문을 뜨거운 샤워기로 막 찜질을 해라고. 그래가 이 혈액을 확장을 시켜주는 거야. 혈관을 확장시켜서 순환을 해주도록 하는 습관을 들여요. 그리고 너무너무 심한 사람들은 요즘 봄에 가면 쇠뜨기라는 풀이 있어요. 쇠뜨기. 치질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염증이 생긴 사람들은 쇠뜨기란 풀. 이거는 뭐 시골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아는 풀이고 너무 흔한 풀이니까 이거를 찾아가지고 생거를 찍어가지고 항문에다 딱 밀어 놓으세요. 그게 염증을 잡는 최고의 풀이에요. 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집안에 여드름 심한 애들은 이거 찍어가지고 팩 한번 해주세요. 여드름이 그냥 확 없어집니다. 그래서 네? 쇠비름하고 틀려. 쇠뜨기. 쇠비름하고 틀려. 쇠뜨기. 쇠비름은 가을에 이제 여름하고 가을에 채취하고 쇠뜨기는 지금 채취를 해야 돼. 이거는 몸에 종양을 삭히는 최고의 약초예요. 그래서 한때 이거는 멸종 위기까지 갔던 풀입니다. 사람들이 뭐나 뜯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너무너무 흔한 풀이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기가 너무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신경성 대장염이 오고 이제 막 밥숟가락 딱 놓으면 화장실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장 메이커스와 별똥별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거의 일주일이면 딱 완치가 될 정도로 우리가 잡히는 게 바로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만성 변비를 먼저 잡아야만이 체질도 해결이 되고 신경성 대장염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정기검사가 여기 무릎이 막 달려가 있어. 용종이 생겼다. 그래서 의사가 수면 내시경을 해가지고 깨고 나면은 오늘 제가 막 서비스로 오늘 4개를 용종 4개를 떼드렸습니다. 이러지. 미친 새끼 그걸 왜 떼냐 그거를. 이걸 떼는 순간 여기 나쁜 조직에 나쁜 균들이 있으면 금방 확 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절대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용종이 생긴 것들, 용종이 생긴 원인이 뭐예요? 원인을 제거해야 될까 항상. 여러분들이 치료는 결과를 자꾸 없애려고 하지만 우리 치유는 뭐예요? 자꾸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원인을. 용종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용종이 왜 생겨요? 선생님 설명해 봐봐. 혈관이 어떤 혈관이? 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막히면 뭐가 공급이 안 돼? 산소 공급이 안 되지. 그래서 장 냉증이 첫 번째 원인이에요. 장이 차가워지면 우리가 외부의 온도와 내부의 온도가 차이가 생기면 결로 현상이 생기죠. 그죠? 우리 몸속에 자궁의 무록, 대장의 무록, 신장의 무록, 간의 무록, 이런 무록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장기의 온도가 지금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로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에 뭐가 많을까요? 온도가 찼고, 두 번째, 요산 수치가 높은 거예요. 요산 수치가.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용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겨울에 그러면 창문에 성에가 쫙 끼어 있는데 결로 현상이 생긴 게 낮에 창문을 해가 뜨고 창문을 딱 보면은 누가 아무도 안 닦았지만 그 물이 어디로 갔어요? 싹 다 증발되고 없죠. 여러분 몸이 따뜻하고 여러분 장 속에 요산 수치가 떨어져 버리면 이 무록이 어디로 가요? 원래대로 다 흡수되가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100%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랜 경험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 흡수되는 거예요. 자궁의 무록도 마찬가지고 간의 무록도 마찬가지고 이 논리대로 하면은 그것이 자연의 우리 몸이 일부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오래 가다 보면 이게 대장암으로 간대요. 무록이 대장암으로 간다. 대장암으로 가니까 암으로 가기 전에 잘라내자 이거.
이 논리가 맞아요? 무릎이 생겼으니까 이거 계속 놔주면 대장암이 생기니까 생기기 전에 잘라내자.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온도가 냉하고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그죠? 여기에 유해 가스가 차고 하면 이거는 암세포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암세포가 모이는 거야, 이쪽으로. 얘 때문에 처음에 용종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면 거기서 암세포가 생겨서 대장암으로 가는 거예요. 대장암은 무록 때문에 대장암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장이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대장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을 따뜻하게 하고 대장 속에 있는 이 요산들, 독소들, 가스를 미연에 뽑아내면 대장암이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가는 치유 방법이죠. 자, 이 대장으로 가는 길에 맹장이 붙어 있어요. 그죠? 이 맹장은 소장과 대장 사이에 있죠. 왜 여기에 맹장이 붙어 있을까요? 응? 똥이 역류화주마라고 있는 거죠. 소장은 아주 맑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 나쁜 균들이, 여기는 정말 살모넬라 균들, 대장균들, 각종 유해균들, 이런 웰치균들, 이런 아주 지독한 균들이 여기 꽉 차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역류를 해가 소장으로 가면 소장에서 아주 심각한 질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맹장이 붙는 거예요. 맹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장 속의 경찰서죠. 경찰이 딱 지키는 거예요. 도둑놈, 사기꾼들, 살인범들, 강간범들 못 올라가게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을 보호하는 게 맹장이에요. 그런데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제왕절개 해로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서비스로 맹장도 떼줬어요. 들어봤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들어봤을 거야. 형님 편도선이 심해가지고 가가 편도 수술하러 갔다가 동생 따라온 거 보고 니도 온 김에 해라 해가 또 떼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멀쩡한데. 들어봤죠? 사랑니 야 사랑니는 아프기 전에 몽창 다 뽑자 해가 미리 4개 홀딱 다 뽑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바로 현대의학에서 사랑니 없는 사람, 편도가 없는 사람, 맹장이 없는 사람들이 면역 체계가 완전히 다 깨져가 있다. 이게 현대의학자들이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맹장 수술도 떼내지 않습니다. 그냥 개복해가 끌어내고 다시 붙여주고. 사랑니도 최대한 우리가 유지를 하고 보존을 하고. 편도는 절대로 안 떼고. 그런데 아직도 나이 든 의사를 만나고 잘못된 거 배운 사람들은 무조건 덜 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장이 여기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맹장염이 왔다는 것은 뭐가 오염이 된 거예요? 대장에 있는 오염된 균들이 맹장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대장이 오염됐기 때문에 맹장염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맹장염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은 평상시에 대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얘가 역류를 해가지고 소장을 감염을 시키는 병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클론병이라 하죠. 소장이 썩는 병이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병이죠. 그죠? 클론병 들어봤죠? 이 소장병. 이거 현대의학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뭐예요? 썩어 있는 부분을 다 잘라내버립니다. 이게 현대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클론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뭘까요? 똥이식 수술이에요. 똥이식. 건강한 사람의 똥을 클론병 있는 사람 똥구멍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이걸 수술하는데 유일한 치료법이에요. 클론병을 치료하는. 자, 저희들은 이 똥이식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병원에 가면 비싸지만은 저희들이 하면 공짜예요. 건강한 사람 똥 풀어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 똥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제 필터링을 깨끗하게 해서 여기다 관장을 해서 장에다가 넣어주면 클론병의 치료가 실제 돼요. 저희들은 뭐 30년 동안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현대의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방법을 배운 거예요. 배워가지고 이제 아주 연구소에서 미생물 채취가 아주 고급스럽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엄청 비싸게 지금 시술을 하는데 싸요. 본인이 하면 너무 싸. 자, 이렇게가 이 가스가 치고 올라가가지고 12장 염증을 만들고 여기에 위염을 만들어내. 이 가스가 지금 역류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가스가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위염이 생겼다. 소화불량이 왔다. 속이 더부룩하다. 이 위염이 오래되면 위궤양으로 또 진행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이제 위 대장이 안 좋은 사람들, 위 폐색증이 왔다는 것들.
이거는 결국은 위 폐색이 왔다는 것은 첫 번째 뭐가 문제냐? 대장의 문제거든. 대장에서 가스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가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위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폐색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가 냉이 왔겠죠. 위가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차가우니까는 위가 위축이 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 위가 폐색이 오고 위가 안 좋은 사람들, 위험이 온 사람, 위궤양이 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똥을 먼저 싸서 장을 먼저 소통하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에서 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여기에 있는 간에 있는 요소들이 또는 우리가 혈액 속에 있는 요소가 혈액을 타고 요소들이 우리 위로 침범을 하면은 여기에 헬리코박터균이 요소를 먹고 성장을 해요. 우리 몸은. 그래서 몸에서 이 요산 또 암모니아 가스 이런 가스가 역류를 해가지고 위로 치켜 오르면 헬리코박터균이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위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염이 오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한다? 장 청소를 해서 가스를 먼저 뽑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장 메이커스와 별똥별이 위염이 있는 사람한테는 특효약이죠. 자, 그러면서 위염을 잡을 수 있는 진짜 좋은 약이 뭐예요? 주겸이죠, 주겸. 그죠, 여러분? 주겸 속에 있는 소금이라는 것은 염화나트륨이죠. 이 주겸 속에 있는 염소가 결국 뭘 만드는 거예요? 염소가 염산을 만드는 거지. 그죠? 위산을 만드는 원료란 말이야. 얘가 들어가야만이 위 속에 있는 위산이 만들어지면서 위의 소화력이 증폭을 하면서 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소를 빼서 요산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주겸을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위산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소금은 어떠한 세균하고 붙으면 이 세균과 붙으면 세균의 벽을 다 깨버리죠. 삼투압에 해가지고 세균의 벽을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미크론이 왔을 때 의사들이 뭐라 해요? 지금 뭐라? 소금각을 해라죠.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아침 저녁으로 집에 가서 소금으로 각을 하세요. 코 청소하세요. 지금 의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집에서 정리할 수 있는 법은 이거다. 왜? 코로나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 소금하고 만난 순간 그 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소금으로 주겸으로 각을 하세요. 항상. 그리고 주겸을 많이 먹어서 몸을 피를 짜게 해놓으면은 균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균들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오미크론 시대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똥을 버거지로 뽑고 뭘 많이 먹어? 주겸을 많이 먹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의사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년 동안에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여러분은 마스크 끼고 턱 앉아있지만 나는 2년 동안 마스크 벗고 혼자 씹으렸어. 사람들 앞에서.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집에 가서 빨리 각을 하고. 그죠? 우리 나름대로의 처방전이 있죠. 우리는 천년 항생제를 우리가 갖고 있죠. 우리 생활 단식 지도사 분들한테는 이제 저희들이 그걸 만드는 법을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병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위가 안 좋고 대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간단하게 이 처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매와 별똥별을 드시면서 뜨거운 죽염을 수시로 공복에 먹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기에다가 제가 권하는 위를 좋게 하는 방법은 생감자즙 요법이에요. 생감자를 짰어. 이거를 보관을 해 놓으면은 밑에 앙금이 깔아앉아요. 위에 맑은 물만 한 잔씩 하루에 한 5잔 정도 공복에 드세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위를, 여러분 위염이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쓰세요. 여기에다가 죽염을 좀 같이 섞으세요. 그래서 장매를 먹고 한 번씩 우리가 소장 청소하고 별똥별을 하루 3포씩 먹으면서 감자즙을, 죽염을 공복에 먹는 것. 이렇게 딱 하시면 여러분 위궤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힙니다. 여기서 위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안 좋은 분들은 이거는 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레시피잖아요. 양배추즙. 이건 정말 즙을 내야 즙을. 요게 같이 묶어지는 거예요. 이걸 먹게 되면 소화도 너무 잘 되고, 그죠? 위염 증상이 빨리 없어져요. 그 다음 여기서 염증이 좀 심한 사람은 프로폴리스를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프로폴리스.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장복을 하게 되면 위병이 스스로가 딱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 마사지를 하고 위를 뜨겁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위가 싹 살아나서 움직여요. 그래서 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바로 대장이 막혀서 안 움직인다는 걸 알고 대장을 빨리 소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자, 이것이 타고 식도를 타고 역류된 것들이 가스가 역류를 돼가 올라와요. 식도를 타고. 그죠? 이리 올라오는 거야.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염산이 이 역류를 해가지고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니까 목구멍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막 여기 막 이 자결감이 너무 힘든 거야. 그걸 우리는 역류성 식도염. 올라오면서 염산이 이 식도 조직을 다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걸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에서 뭘 하면 될까요? 1번, 항상 병의 순서는 1번 뭐부터 한다? 똥을 먼저 빼라. 이게 지금 입구멍하고 똥구멍이 하나의 관이란 말이야. 지금 하나의 관이 연결돼가지고 여기다가 입을 대가 훅 불면은 순대처럼 어떻게 돼요? 바람이 어디로 내려와? 똥구멍으로 훅 나온다니까. 우리 장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가 빠지지 않으면 가스가 타고 올라온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똥부터 빼라. 똥을 뺀다는 것은 결국 가스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역류성 식도염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뭐부터 한다? 1번, 똥부터 뽑아라. 우리가 똥 뺏는 방법은 장매를 먹어서 장 속에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이 가스를 다 뽑아내고 요산을 뽑아내는 우리한테는 기가 막힌 효소가 있죠. 그죠? 장매를 먹고. 제가 볼 때는 한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별똥별이 있죠. 별똥별을 하루 세포에서 한 6포까지를 먹어서 장 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서 변통을 시키는 것. 자, 이거를 지금 별똥별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붙냐면 역류성 식도염에 치료되는 주겸이에요, 여러분들. 주겸은 완전히 약알칼리에서 거의 강알칼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가 높은 염산을 중화시키는 중화제가 주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들이 주겸을 먹게 되면 편안해져요. 금방 편안해져요. 그리고 똑같이 요 처방을 같이 하시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은 같이 없어집니다. 이건 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하면 병원이 이제 자꾸 우리 같은 사람 너무 싫어해요. 왜? 똑 소리 나버리거든. 똑! 안 아파지거든. 더 이상. 그 다음에 이 가스가 올라와서 우리가 입구멍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입냄새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가스 냄새. 이 장에서 나오는 가스가 올라올 때 간에서 썩은 냄새, 위장에서 썩은 냄새, 췌장에서 썩은 냄새, 비장에서 썩은 냄새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여러분 입에서 균들이 부패가스를 다시 유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입냄새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씻고 각을 하고 아무리 이빨 닦아도 해결이 안 돼요. 무엇을 안 하면? 똥을 안 빼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주염이라든지 헤르페스균 오염되는 거, 풍치균들, 또 우리가 이빨 충치균들, 그죠? 이런 균들이 생기는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발생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는 진짜 주겸이 대박이지, 대박. 그죠? 이거는 대박 주겸이죠. 이 주겸은 치과에서도 이제는 주겸을 판매를 할 정도로 주겸이 입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겸으로 가글을 하고 주겸으로 이빨 닦는 습관, 이거를 지금부터 들이시면은 절대로 여러분 이빨이 지금보다는 더 이상 나빠지지가 않아요. 네. 잇몸이 완전 굳어지고 이 안에 이 균들 오염이 절대 안 되고 헤르페스 균도 안 생기고, 그래서 이 주겸만큼 여러분 입 안에 구강 위생적으로 좋은 게 없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겸을 항상 생활 속에서 많이 응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한다? 주겸을 한 티스푼 입에 머문다. 몇 분 동안? 10분 동안. 한 스푼 머금고 똥 사고 오줌 사고 싱크대 좀 청소하고 뭐 이래
해라니까. 그러면 이 차가운 죽염이 여러분 잇몸 속에 있는 입 안에 있는 구강세포 속에 있는 세균들을 다 살균을 하고 그 점액질을 다 뽑아내고 그 오염된 물질을 다 뽑아내요. 깨끗하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설태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허연 이런 설태조차도 없어지는 게 바로 죽염이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곱창에서 기름 빼려면 소금을 절여 넣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혓바닥에다가 소금을 뿌려 넣으면 혓바닥에 있는 독소가 다 빠져나온다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매일 반복을 하시는 습관. 그러고 이빨 닦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따뜻한 죽염차를 공복에 한 잔 마실 걸. 이게 여러분 건강 찾아주는 비법 중에 비법이에요.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뭐 먹고 왔을까요? 죽염차 한 잔 먹고 저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점심 가볍게 먹고 저녁을 좀 무겁게 먹을까? 자,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 아침 죽염차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침 6시에서 점심 12시, 저녁 6시,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냐면 1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8시간. 그러면 우리가 다음날 오늘 저녁 6시에 밥을 먹고 다음날 6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죽염차만 한 잔 딱 먹는다는 그런 계산이에요. 그럼 18시간 동안에 위 속에 음식이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18시간 단식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3일, 5일, 10일, 30일 이렇게 오랜 단식은 가끔 한 번씩 하고 우리는 매일 18시간 단식을 생활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몸에 독소도 빨리 빠지고 몸이 효소가 소모되는 양도 줄이고 몸의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하시고 잠잘 때 저녁 12시에 저녁 12시 한 9시, 10시에 잠을 자기 전에 반드시 뭘 한다? 죽염차를 뜨겁게 한 잔 해서 먹고 잔다. 그죠? 여러분은 잠을 자지만 죽염은 뭘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몸속에 일을 하는 거예요. 독소를 흡착하고 신경을 전달시키고 그죠? 림프액을 만들어내고 혈액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성비가 높은 일이겠어요. 그죠? 뭐 보약을 먹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생활 속에 이런 생활을 똥 빼고 죽염차 먹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건강식품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 얼마나 많은 약을 줄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우리가 귀의 압력을 높이고 콧구멍의 압력을 높이고 눈알의 압력을 높이고 두피의 압력을 높여서 우리는 뭐 편두통이 오고 잠이 안 오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눈알이 충혈되고 이명이 생기고 비염이 오고 하는 것들이 결국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를 말라고. 그래서 이 가스가 올라가면서 어깨가 짓누르고 등이 결리고 하는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가 막히면 더부룩하고 위가 이제 탁 너무 많이 막히면 심장 밑으로 이게 찢어지듯이 아프고 경련이 일어나요. 그런 증상들. 이게 전부 다 가스에서 오는 거예요. 이 간에서 해독을 못하고 간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등, 견갑골, 어깨가 내리앉듯이 아파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심장이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독소가 쌓이게 되면은 왼쪽 근육이 땡기고 아프면서 우리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우울증이 오고 감정의 기복이 오고 심장이 이렇게 우리해지고 찌릿찌릿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콩팥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부종이 생기고 이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갑상선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신경을 안정을 시키지 못하고 뼈를 약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아리가 당기고 수족냉증이고 다리가 당기는 사람은 바로 뭐의 문제예요? 콩팥에 힘이 빠진 거예요. 진기가 빠진 거예요. 진기가. 콩팥이 굉장히 건강한 에너지가 빠져가 힘이 빠진 거야. 신허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 하체로 내려가는 이러한 방광경에 에너지를 못 넣어줘. 우리가 이제 경락적으로 방광경이 이렇게 쫙 흘러가요. 이 물을 돌려주는 기운이 콩팥에서 그걸 돌려주거든. 그러니까 콩팥에 힘이 빠져버리니까 물을 못 돌리는 거야. 물을 못 돌리니까 그 물을 좀 빨리 땡기려고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찌가 생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생활 단식 지도사분들을 가까운 분한테 좀 여쭤보세요.
저 보면 뭘 하냐면 누워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엉덩이를 탕탕탕탕 이렇게 두드리면 여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 천골을. 여기를 1000번, 5000번, 10,000번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이 방광경이 펌프질을 하면서 순환을 합니다. 아주 힘들지도 않아요. 그거 하다 보면 찌 내리는 거, 변이 안 나오는 거, 허리 아픈 거, 그죠? 신경이 예민한 거, 잠이 안 오는 게 그건 저절로 쫙 해결되고 동시에 똥배도 싹 빠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반드시 하면서 이 특히 다리에 쥐 내린 사람들은 콩팥과 이 성골에 이 흐름이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따뜻하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죽임을 드시라. 이 죽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죽임이 들어가야 근육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이 굳는 것은 우리가 담즙이 분비가 안 돼서 오는 거예요. 담즙이. 담즙 분비가 안 되면 우리가 담 결렸다. 담 결렸다. 담즙이 딱 순환이 안 되면 근육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담즙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회를 봐서 이런 분들은 뭘 해요? 간을 청소를 해줘야 돼요. 간을 청소하는. 간을 청소해가지고 이 담관 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를 다 뽑아내버려요. 그러면 담즙이 쫙 나오면서 근육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이제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일들이 보면은 어떤 건강식품 먹었어요? 뭐 이 약을 먹었어요? 저걸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제품이 많지 않지만 모든 병의 원인을 어디다 보는 거예요? 장에다 보기 때문에 이 장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병의 원인을 어디다 보는 거예요? 몸에 염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염분을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소금을 우리는 죽염이라고 보고 죽염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뼈의 온도가 식고 근육의 온도가 식으면 이게 뼈라고 봐. 여기가 피부예요. 그러면 뼈와 피부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근육이 있죠. 근육 속에 누가 지나다니? 혈관, 림프관, 신경관, 경락관이 지나가죠. 그러면 근육이 굳었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모든 관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냉해버리면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온열이 필요한 거예요. 온열. 그래서 열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뜸을 뜨고 그죠? 그래서 원적외선 기기가 필요하고 자갈을 데워가 데피고 기와장을 데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열을 넣어서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우나 부스도 있고 우리가 찜질 매트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몸에 열을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아프냐 하면은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져서 오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그거는 경주로 와야 배울 수 있는 거야. 경주로 한 번쯤은 오셔가 여러분이 인생에 한 번쯤은 경주로 오셔가지고 방금 제가 하는 이 내용들을 한번 배우셔야 돼요. 한번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걸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면서 오늘 이 배웠던 이 내용들을 실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관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훨씬 큰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단식 캠프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저한테 좀 오시면 제가 이런 방법을 좀 한 번 더 실기를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오시고요. 자, 그리고 허리, 어깨, 무릎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몸속에서 뭐가 찼다는 거예요. 이런 가스들 중에서도 젖산이 누적이 되는 거야. 젖산이 누적이 되어 근육에 붙고 담즙산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깨 염증, 허리 염증, 손목 염증, 또 이런 엘보 염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어깨와 무릎 염증을 빼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독을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열을 넣고 열을 넣어서 혈관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어야지 염증이 잡히는 거예요. 염증이 잡히는 거예요. 자, 요걸 먼저 해주고 이런 인대 염증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사혈요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혈. 인대가 염증 생겼을 때는
어혈이 그 자리에 꽉 차가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열 넣고 이걸 해가지고 뽑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그 아픈 자리에다가 죽은 피를 먼저 뽑아버립니다. 죽은 피를 먼저 뽑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은 그 근육의 염증은 훨씬 빨리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하고 온열 넣고 죽염 넣고 사열하고 딱 이렇게 하면 그 염증은 여러분이 굉장히 빨리 잡혀요. 그렇게들 하십니다. 귀에 청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콩팥의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장의 힘이 떨어진 사람들은 귀에 에너지가 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콩팥에 힘을 길러야 돼. 콩팥을 힘을 기르는 것은 아까처럼 우리가 성골치기 하는 방법이라든지 신장 경락에다 열을 넣어서 신장에다가 뜨거운 피를 공급을 해주는 방법들. 이런 방법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뭐가 필요해요? 약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다 하고 난 뒤에 약을 넣어야 되는 거야. 똥 빼고 뼈를 달구고 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 정체 운동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몸에 피를 짧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포의 영양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때 뭐가 필요해? 그 다음에 뜸 뜨고 침 맞고 피 뽑고 한약을 쓰고 건강식품을 먹고 해야 치료가 된다니까요. 근데 병의 원인을 없애지도 않으면서 막 약을 먹고 건강식품 먹어본들 그거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1000만원치를 먹을 거를 우리가 방금 했던 이 6가지를 먼저 하고 나면 100만원치만 먹어도 충분히 회복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가 끝났으면 치유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앞으로 올 병을 안 오게끔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는데 방금 오늘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6가지. 우리 몸 청소를 해라. 장을 청소하고 간을 청소하고 신장 필터링을 하고 또 폐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림프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청소하는 우리 몸에 있는 필터 청소를 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뼈를 달고라. 뼈가 식으면 아무래도 우리 몸에 구들장이 뼈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다 떨어지게 되죠. 뼈를 달고라.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장을 회복해라. 장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좋은 균을 개체수를 늘리라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야 면역과 이런 호르몬과 이러한 어떤 문제가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몸에 혈액의 염도, 또 림프액의 염도, 뇌수액의 염도, 척수액의 염도, 장액의 염도를 높여가지고 0.9%를 항상 유지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맞음으로써 신경질환이 다 오는 거예요. 소금이 차지 않으면서 저체온이 오면서 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이 불안정해지고 대상포진이 오고 신경 떨림이 오고 하는 게 전부 다 이 소금 부족이에요. 여러분들 피가 부족한 것까지도 소금 부족이야. 자, 그래서 소금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째로 세포의 영양을 채워라. 혓바닥에 좋아하는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 세포의 영양을 채워라. 식물성 단백질, 필수지방산들, 그 다음에 가공하지 않는 섬유소, 탄수화물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효소와 많은 발효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공급을 하는 것이 세포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근데 우리가 슈퍼를 가고 마트를 가고 그죠? 우리가 가공된 음식들을 먹는다는 것은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다. 그건 전부 다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런 음식을 좀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에서 좋은 된장을 담고 간장을 담아야 된다. 아, 까먹을 뻔했는데 제가 약속했던 거 올 봄에는 그 황국균과 죽염을 이용한 된장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거 이제 준비를 얼추 다 했어요. 제가 게을러 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그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 된장을 담고 싶은 사람들은. 이 황국균은 지금 요즘 우리나라 기후에는 이 메주균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시커먼 균들이 붙어가 잘 못 써요. 그래서 요즘 메주를 보면은 옛날처럼 그렇게 좋은 균이 안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황국균을 써요. 우리 줌 하시는 분들 내가 맨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공수변 남발한다고 자꾸 뭐라 하시던데 요번에 진짜 할 거예요. 그래서 황국균을 가지고 메주를 띄우면 이 황국균은 그 균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아무 잡균들이 침범을 못해요. 그래서 그 균으로 콩을 완전 발효를 시켜요.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죽염을 넣어서 아주 좋은 물을 섞어서 항아리에다 딱 담아 놓으면 돼요. 된장은 끝. 그렇게 하면 된장 담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가면 간장도 뽑을 수 있고 그대로 삭히면 된장 속에서 엄청난 이 황국균이 자라면서 너무너무 훌륭한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염 황국균 된장 아카데미를 4월 초에는 할게요.
4월 초에는 할 테니까 줌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이지 말고 미리 재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재료를 집에다가 신청을 해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제가 줌으로 교육하면 집에서 따라 하세요. 항아리 하나 넣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만 가공을 하고 간장 뽑고 한 달, 한 6개월 더 있다가 드시면은 너무너무 맛있는 건강에 좋은 된장을 올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거는 이제 제가 올해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개념을 좀 잡으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떠한 병이라도 치료를 하려면 병원에 가서 일단 급하게 우리가 응급처치를 하고 나면 반드시 오늘 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몸을 관리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이 회사는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스템을 갖춰놓은 회사예요. 온열과 장청소와 또 장내 유익균 개체수를 늘리는 것과 염도를 채우고 그다음 부족한 미네랄을 채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을 하셔가지고 스스로 관리하시고 부족한 거는 선배님들한테 묻고 또 더 부족한 거는 저한테 또 물으면 제가 또 방법을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몸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은요 좋은 걸 한두 번 해서는 절대 몸이 안 좋아져요. 아무리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도 몸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해야만이 이 세포의 항상성을 이겨내고 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몸 관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저희들 프로그램이 빨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이거는 너무 짧아요. 한 3개월, 6개월, 1년을 보고 몸 관리를 쭉 해서 세포가 완전히 건강한 기억을 찾을 때까지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다시는 아프지 않는 그런 세포의 기억을 찾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교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시간 금방 갔죠?